안녕하세요. 창업스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화 생명줄인 창업자금 유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와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제안서를 준비하면 정부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제안서이지만 상대적인 평가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은 사업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아 외부 투자자들이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 제안서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들의 선호도와 발표 당시의 스킬에 의해서 평가가 결정나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 사업,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착실한 학습과 시장 조사를 거쳐 사업 아이템을 결정했다면 이제 실전에 뛰어들 차례입니다. 창업은 출발부터 돈 걱정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업 초기의 기술 개발 비용부터 인건비, 마케팅, 제품 제작비 등 스타트업의 경우 제품 제조 비용까지 돈 나갈 곳은 수도 없는데 필요한 자금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구할 수 있을까는 예비 창업자들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예비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기 자본이고, 둘째, 금융기관 융자나 대출입니다. 셋째, 민간 투자 유치입니다. 예를 들면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시리즈 AB 등.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자금 유치입니다. 자기 자본의 경우에는 자금 운영과 투입이 제한적입니다. 사업화가 완성되고 매출과 손익분기점에 달성하기까지 무한정 자기 자본을 투입시킬 수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기 자본의 타인 자본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권 대출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 담보를 넣고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민간 투자 유치는 정기적인 이자 지급이나 상환 의무가 없지만 초기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유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엔젤 투자의 경우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엔젤 투자 역시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닙니다. 창업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보니 엔젤 투자자들의 눈과 판단도 이전보다 충분히 냉정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판단 기준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수한 기업들을 찾는 데 열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스타트업은 다른 투자자들도 당연히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규모도 5천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자금 유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자금 조달 방법이자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정부 지원 정책이 우수한 나라는 드뭅니다. 그만큼 정부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이야말로 취업률과 생산 인구를 늘리는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이야말로 초기 기업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임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예비 창업자들 중에는 아이디어와 팀원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개발 자금이 없어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과제 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환 의무 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되는 순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부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부기관인 창업진흥원, 지자체 창업지원기관, 대학, 단체, 민간기관 등이며 정부기관 연계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멘토가 지정되어 스타트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미리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과 나의 현재 위치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한 후 정보를 선별하고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과제에 선정된 아이템이라는 비교 우위 요소 때문입니다. 엔젤 투자를 받으려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디어나 실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직 불확실한 가능성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라도 다른 기업과 달라 보이는 차별적 포인트에 시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과제 선정 아이템이라는 점은 어필할 수 있는 큰 메리트입니다. 정부과제로 선정받은 아이템은 엔젤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국가가 인정한 기술이라는 든든한 보증수표와 시드머니가 있으니 일단 투자자들에게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자금 확보 방법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항상 예민하게 신경 쓰고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투자를 받은 총 금액의 반 정도가 사라지는 무렵부터 후속 자금을 유치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창업자는 지원금을 토대로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진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의 지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정부과제를 쉼없이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기 전 치밀한 준비로 정부과제에 선정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신뢰를 토대로 엔젤 투자자가 받은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 연계형 과제 등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도 스케일업이 핵심입니다. 한번 지원이 연결되면 계속해서 다음 과제를 연결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 사다리를 타기 시작하면 자금의 허덕임 없이 기술력을 높이면서 계속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가 스케일업 되려면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첫 단추만큼은 정부과제로 출발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법인 설립에 앞서 치밀한 정보 확인과 준비를 통해 자금 부담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이룹니다.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 스타트업에 관련한 지원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에서 세워진 정책과 확보된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실행되고 집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창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스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